보살이 아프면 중생이 아프고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무당시인 오우열입니다. 자, 오늘은 점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산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용궁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 여러 신들을 잘 이렇게 원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점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기도를 마치고 딱 왔는데 이제 점을 보려고 하니까, 점사를 이렇게 딱 보려고 하니까, 야,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신상 앞에 딱 앉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애동제자가 막 고민이 많죠. 이거 내가 인간적인 머리가 우선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제자 말 한마디 해야 돼. 우왕가한이 뭐 거둬질 수도 있고, 제자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막 고민하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명리 공부도 조금 하고 지옥 공부도 조금 하고. 그런데 제대로 신을 받은 제자라면은 명리나 지옥에 의지하기보다는 신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선 백미 혹은 찹쌀을 통한 점사에 관한 예를 들겠습니다. 재미쌀로 점을 보는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쌀을 이렇게 흩뿌리면서 점을 보는 건데, 이 흩뿌리면은 수십 가지, 수만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드려야 되나?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자들에 따라서 각각 틀리지만, 우선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흩뿌렸는데 분명히 좋은 쌀로 했는데 토막난 쌀이 나와요. 이렇게 딱 부러진 쌀이나 아니면 쌀기 같은 이런 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탈이 생긴 겁니다. 이 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탈이 생겼어요 이러면 이제 별 볼 일 없는 점사고요. 쌀 전체를 보면 이 쌀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쌀이 딱 이렇게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뭉쳐져 있는데 쌀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직과 나와 조직, 혹은 직장과 직장도 조직이죠. 학생이면 학교, 가정에서는 가족과 나와 가족, 이 사이에 탈이 생긴 겁니다. 또 쌀이 이렇게 뚜루룩 펴졌는데 저 끝에 가서 있는 거는 개인에 대한, 이렇게 뚜루룩 떠는 거, 이거는 개인에 대한 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점사를 볼 때는 한 사람만 본다든지 보더라도 가능하면 가족 전체를 이름을 다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가족의 기운 전체 가운데에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
내 운이 작용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운만 작용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딱 왔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왔는데 또 막 그렇게 하면서 쌀을 딱 뿌렸는데 어머나 이 쌀이 딱 뿌렸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왕창이 있는데 뒤에 가니까 그냥 몇 개 없는 거예요. 앞에는 조금 있고 가운데가 뭉쳐져 있고 이쪽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에 탈났습니다. 거꾸로 쌀 이렇게 흩뿌렸는데 앞에 부분은 별로 없는데 뒤로 갈수록 쌀이 저 부분에 가서 확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흩뿌렸으면 뒤에 가면 확 뿌려져야 되는데 묘하게 여기 많이 왕창 벌려져 있지만 흩뿌려진 게 아니라 싹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아주 크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업차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100%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소위 말 우리가 말하는 구대만신 그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예의 극히 일부입니다. 제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배우고 제가 들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2달, 3달만 지나면은 잘 된단 말이에요. 회사가 이렇게. 예전에 1년만 지나면 잘 돼. 그러면은 잘 되게 하라고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일을 뛴다고요? 에이, 너무 급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는 기다리세요. 전원에 촛불이라도 켜드리세요. 적은 비용 받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어쨌든 간에 그 기도덕이 됐든 이 사람 개운운이 됐든 내지는 가족운이 됐든 직장운이 됐든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거나 그랬을 때 더 고사를 해주든 더 구술을 해주든 아니면은 더 잘 되라고 재수구술을 해주든 아니면은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대동구술을 해주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참 나쁜 제자들이 있어요. 쌀에게 일부러 넣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토막난 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벌점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엽전을 이용한 점이 있죠. 이 엽전점은 점사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엽전 7개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2개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옛날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 뭐 대보살님들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자는 가능하면은 그 엽전을 12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엽전점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 개념입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숫자 개념인데
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러드리겠습니다. 엽전이 포개지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는 이건 굉장히 좋은 점사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엽전을 뿌렸는데 엽전이 가지런하게 있는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경우로 봅니다. 그런데 엽전을 뿌렸을 때 막 뒤죽박죽, 이거는 조금 탈이 난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엽전이 딱 던진데 뭐 한두 개가 땡고르르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족간이나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직장의 어느 한 파트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엽전을 던졌는데 엽전이 딱 뒤집어졌다. 이거는 이미 탈이 나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앉아있는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엽전을 뿌렸는데 딱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뒤집어진 엽전이 한 2개, 3개 나왔어. 전 보자마자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라고 해야 됩니다. 끝나자마자.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예를 제가 몇 가지 일러드렸는데요. 이것도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누대만신들 내지는 소위 말하면 비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까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아낌없이 방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엽전점을 칠 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엽전을 점을 치면은 이 엽전이 12개로 가지고 치니까 뭐 3개씩 뭉쳐져 있다. 뭐 7개로 뭉쳐져 있다. 아니, 엽전이 이렇게 쫙 뿌렸는데 저기 가서 9개로 탁 뭉쳐져 있고, 한 개씩은 이렇게 져 있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379로 나오는 이 엽전 형상을 보게 됐다면은, 이건가 신명과 관계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엽전점을 치면은 12개니까 그 제자리 원력에 따라서 뭐 몇 월 달에 풀린다, 몇 월 달부터 뭐가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실수다, 행재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쌀과 엽전을 이용한 점사는 신명 제자의 기도 원력이 높을수록 맑고 선명한 점사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재미살에 쌀에게쌀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엽전 뿌릴 때 손장난 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그 엽전과 그 재미쌀과 엽전에 관한 그 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신살부채, 방울부채, 그리고 그 오방기를 이용한 그런 부분으로 점사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